대학 교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근엄한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데 막춤 추는 교수님으로 스타가 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죠. BBAB I am a man. I am a robot. Robot man. I am a robot man. I have a drone. Robot drone man. 네,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배일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춤에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네. 영상을 공개한 후에 주변 반응이 어땠을지 참 궁금해요. 네, 일단 그 영상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열화와 같은 그런 반응을 좀 얻었습니다. 솔직히 웃기자고 만든 영상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무척 즐겁게 봐주셨고요. 그리고 언론 매체나 학계 반응도 기대 이상으로 무척 좋았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그냥 저 아저씨 춤추는 거 되게 웃긴다 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만은 로봇이나 드론 쪽의 전문가분들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로봇하고 드론이 결합을 해서 저런 형태로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점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 외국의 뭐 유명한 저널 같은 데서 단독 인터뷰도 실리고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전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춤 같은 걸 좀 따로 배우시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소시적에 같이 좀 놀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정도는 춤출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예. 재밌게 놀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영상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놀랍고 신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직업이 미래학자고 지금 대학에서 미래학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로봇 기술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걸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로봇하고 드론이 결국은 진화를 해서 인간을 진화시키는 도구, 나중에 되면 어떻게 뭐 마징가 제트라든가 태권브이처럼 인간을 초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직접 이 그 로봇을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좀 파격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가사도 쏙쏙 들어와요. I'm a man, 아니면 뭐 로봇맨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동안 사람들은 드론은 하늘을 나는 도구 혹은 또 로봇은 땅에서 일하는 도구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이 좀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저는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어떻게 하늘을 잘 나는가에 매달리지 말고 땅에서 드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관점을 좀 바꿔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드론도 로봇처럼 지상에서 일을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만 이제 그 비행 능력을 좀 활용하는 건데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기 위해서 내가 로봇하고 드론의 융합기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게 된 그런 기회가 좀 되었습니다. 예. 이제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서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신 것도 대단한데 직접 만드신 게 사실은 이쪽 분야 완전 전문가는 아니신데도 직접 만드신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뭐 인문계를 나왔고요. 현재 좀 미래학자니까 공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봇 드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로봇이나 드론 전문가분들한테 기술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드론 위에 아무래도 무거운 인간형 로봇을 올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높아져서 시험 비행 도중에 뭐 추락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 앉을 때는 키가 커지고 비행 중에는 무게 중심이 좀 낮아지는 이제 그런 구조로 새롭게 디자인을 했는데 뭐 만들고 보니까 인간형 로봇으로서 이렇게 비행 하늘까지 날 수 있는 거의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높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바타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대단하시네요. 근데 최근에 또 새로운 로봇 개발에 성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로봇인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디자인을 확 바꿨고 그리고 지상 주행 기능을 갖다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 드론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 역할을 하는 아바타 로봇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지상에 착륙하면 또 원하는 장소까지 또 주행을 하는
뭐 이런 이제 컨셉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로봇인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인간형 로봇으로서 지상 주행하고 비행이 가능한 사례로는 세계 최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두 팔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뭐 권투 동작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먼 거리로 갈 때는 날아서 바로 이동하고, 지상에서는 바퀴로 움직일 때는 만약에 앞에 계단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어렵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날아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시모 같은 두 발로 걷는 인간형 로봇은 사실 이 실내에서 돌아다니기도 좀 요철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이거는 반경 수킬로미터를 돌아다닐 수 있어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로봇처럼 움직이기도 하지만 드론처럼 날아다닐 수도 있는 두 개가 이제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이제 저희는 잘 감이 오지 않거든요. 직접 개발하신 분 입장에서 어떤 활용법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일단 멀리 떨어진 장소에 가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예. 그때 이제 로봇 드론맨을 대신 날려서 보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부산 해운대에서 큰 사건이 나서 빨리 현장에서 누가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금방에 이제 보낼 기자분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바로 여기 스튜디오에서 부산에 배치된 로봇 드론맨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조종을 하면 즉시 현장 접근이 바로 가능한 거죠. 거기서 이제 리포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아주 외진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경찰관이 가기 전에 예. 미리 로봇 드론맨이 먼저 착륙을 해서 현장 정리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도 빨리 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로봇 드론맨 영상을 혹시 2탄을 공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예, 기대하시는 대로 그 패러디 영상 2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 권투 영화 로키를 아실 텐데요. 거기서 주인공이 막 달리고 권투 훈련하는 장면을 갖다가 이제 로봇 드론맨이 거의 그대로 카피해서 재현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이제 권투를 하고 계단도 뛰어오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텐데 꽤 재밌을 겁니다.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예. 한번 보시면은 아, 로봇하고 드론이 합쳐져서 저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구나.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왔구나라고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 안에서 또 교수님께서 춤을 가미하셔서 함께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도? 앞뒤 약간 좀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제작이 끝나신 건가요? 아, 지금 마무리 지금 그 필름 이제 그 영상 작업 중입니다. 아, 저도 좀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요성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드론과 로봇 좀 제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인간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한 2020년대가 되면은 전국적인 드론 물류망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집 근처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바로 택배 물건을 받고 보내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로봇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게가 가벼운 로봇이라면 드론을 타고 전국 어디라도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소에 아주 신속하게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보다도 로봇의 기동성이 월등하게 앞서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실내든 실외든 어디든지 로봇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바깥 거동을 불편해 하실 때 그때 이런 로봇 드론맨을 활용해서 아, 내가 등산을 가고 싶다, 내가 어디 뭐 바깥에 공원을 거닐고 싶다 할 때 그런 쪽으로 대신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사회생활을 좀 대신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로봇이 인간 감각기관의 연장이자 인간 그 본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진정한 이제 아바타로서 이제 로봇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드론 기술을 이용해서 기동력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배일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